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제3의 이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현실에 떨어져서는 또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수십 년 생각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하다가 인권을 정치 이념의 핵심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흥분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6.15 같은 거는 정상 두 어른이 만나서 합의를 하고 선언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3번씩이나 또 만나고 또 말할 수 없이 흥분되고 또 희망적인 그런 합의문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합의문이다, 성명서다 이런 것만 자꾸 내는데 제가 멀리서 볼 때는 그걸로서 끝납니다. 그 이번에도 또 끝날 거예요. 그 왜 이 합의하고 이런 것이 구호에 끝나느냐? 그걸 저 나름대로 곰곰하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들어주십시오. 첫째, 뭐니 하더라도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죠. 기득권이라는 것이 무슨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기득권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가 또 정치 체제가 변하면은 자기가 향유하는 기득권을 상실할 것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둘째 이유는 우리가 통일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통일된 우리 조국이 통일된 남과 북이 통일됐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지금부터 30년, 50년, 100년 후에 어떤 모습이 그 역사에, 인류 역사에 보여지겠느냐? 통일된 게 어떤 모양이냐? 여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통일을 얘기를 하지만은 한 군데서는 연방제 또 연합제 이러지 그거는 그 목적지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 제도를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건데 가는 목적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그걸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종착역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디로 향해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가뿐만 아니라 보통 상식적이라도 30, 50년 후에 어떤 통일된 조국을 원하느냐 한번 얘기해 보라면 얘기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좀 더 제도화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학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학자들도 통일의 이상적인 바람직한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사람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게 첫째 제일 중요한 문제고 따라서 그게 없으니까 그 가는 길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일집을 짓는데 설계도를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일에 대한 이론이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론으로 결론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상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 법칙이 없어. 말하자면은 통일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그래가 결국 마지막으로는 통일이라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없습니다. 그 통일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설계도를 지금 앞으로 한 50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세계 질서가 자꾸 이 소용돌이 치고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냉전의 세계 질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또 뭐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또 새로운 냉전이 온다 뭐 이런데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냉전은 그런 역사적인 맥락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냉전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이걸 알고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나? 냉전이라는 것은 세계 질서가 하나 있은 게 아니고 두 질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냉전 때 있은 건 아닙니다. 한 질서가 없었습니다. 한 질서와 두 질서 사이에는 서로 교통도 안 하고 서로 이해도 못하고 이런 상황, 깜깜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돌려봐도 제가 마크시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발전된 것을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학문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원서들이 없어요.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나온 문헌도 찾아볼 수 없고 그걸 봐서 소개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나와야 되는데 냉전 아닌 하나의 질서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세계 질서의 모든 나라들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그런 것처럼 첫째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둘째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 셋째 그걸 진행시키는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인 틀이 있어야 됩니다.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있어야 되는데 땅도 있고 나라들은 그대로 또 다 많이 있고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이념이 없습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왜냐하면 그거는 냉전으로서 끝났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소위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전부 다 시장 문화를 도입시켜 가지고 자본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심지어서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어느 정도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주의 요소가 농후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보면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보다는 그 공화국의 모습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냉전 때 보던 왼쪽 질서, 오른쪽 질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류가 또 앞으로 오는 세계에서 각 나라들이 살려고 하면은 어떤 이념을 가져야 하겠느냐. 저 생각에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제3의 이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현실에 떨어져서는 또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수십 년 생각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하다가 인권을 정치 이념의 핵심으로 해야 되겠다. 자본주의나 혹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으로서는 안 되겠고
인권을 사람 중심,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인권 중심적인 정치 이념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남과 북이 우리가 통합을 하고 또 교류를 하고 조화를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이 인권을 두 체제가 공히 원하는 인권을 추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도 원하고 남도 원하는 것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더구나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또 그런 거 하려고 그래도 그거는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이념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서 원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UN 헌장에도 다 나와 있고 인권 공부하는 데는 누구나 다 연구하는 건데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평등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존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존권이 인류 사회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체제, 어느 이념에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생존권이 제일 중요하다. 대한민국도 생존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밀어붙여서 통일정부의 이념의 핵심을 생존권으로 갖다 붙였자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두 체제가 다 원합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다 생존권을 도외시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저런 제도 가지고 충실하게 했고 어떤 나라에서는 덜 충실하게 해서 사람들이 생존권을 향유 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경쟁적인 자본주의에서 생존권이 잘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존권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사는 것은 사회 전체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존권이라는 것은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우리 중요하게 인권을 저는 5개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다 드릴게요. 인권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인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모든 세계 사람, 숨 쉬는 사람은 다 옳구나 그렇게 얘기한다. 생존권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더구나 정부가 빼앗아갈 수 없는 권한이 생존권이다. 또 모든 종류의 인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어 단어의 entitlement라고 하는데 사람이 향유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책임지고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ntitled, I'm entitled to something. 그러면 you are obligated to make sure that I'm getting what I w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때서 생존권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으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도와야 됩니다. 북에서 식량이 부족하면은 전 세계 남은 말할 것도 없고 의무감을 느끼고 도와야 됩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다른 이념에는 민주주의 이념에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인류가 공히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념을 해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개념을 가져오자. 그러면은 이 세계가 같이 의무감을 가지고 문제의식이 공동하게 발전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존권. 자, 그러면 생존권 더 상식적으로 나갑시다. 생존권을 하려고 하면 식이주가 있어야죠. 의식주가 있어야죠. 그러면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는데 우리 같으면 쌀입니다. 쌀이 어디서 나오느냐? 쌀이 집단 농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시장에서도 나올 수 있고 농장에 가서 또 어떤 계약 관계를 해서 농부한테서 직접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가 있고 모든 방법을 다 우리가 동원하고 또 존중하고 또 긍정적으로 봐주자 이겁니다. 사회주의에서 식량을 만들어서 배급하는 것을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식이주가 그렇게 중요한데 식이주에서 식은 농촌에서 agriculture 농촌에서 농업에서 나오는 거고 옷과 집과 이런 건 경공업에서 나오는 거죠. 그 경공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국가가 그걸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해주고 그러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병 안 들여요. 전염병 같은 거 안 들여야죠. 건강해야 되는데 그건 또 인권으로 우리가 건강을 봐야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새 나오는 이런 전염병 같은 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도와서 일하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가 안전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법치 국가가 돼야 되고 또 무법으로 사람을 죽이든가 다 해를 주면은 일정한 수단 방법에 의해서 또 국민이 인정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걸 예방하고 그걸 또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폴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폴리스가 없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폴리스가 없습니까? 사회민주주의라고 폴리스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 역할을 중요하고 합법적인 법치 국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안보가 있어야죠. 다른 데서 침범을 당해서 그 생명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생존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것까지 넣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존권의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인권 가운데 둘째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저기서도 말을 흘렸습니다만은 둘째는 중요한 것은 인류 사회가 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모든 공간에서 다 그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잘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잘 사는 게 그게 잘이라는 말이 제일 들어간 말 그거는 뭐냐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혼자 먹고 자고 그래 살아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만들고 사회에서 만들고 권장하고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인권 중에 말하자면 종속군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종속되고 사회라는 것은 남남이 모인 것이 사회죠. 그 종속군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또 악양시킵니다.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산가족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이산되지 않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 행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그게 이제 그것뿐입니까? 그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은 모든 제도에서 그런 친구나 동지나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줍니다. 학교도 그렇고 가정,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제 친구를 만들게 하지요. 이런 거를 국가에서 잘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활동을 잘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그 좋은 나라에서 인권을 추구하는 나라라고 하면은 둘째 인권, 더불어 살 권한, 같이 살 권한 이것을 같이 사는데 그게 취미에 의해서 같이 사는 수도 있고 직업에 의해서 전문성에 의해서 같이 사는 것, 같이 사는 방법이 있고 또 이념이 같아서 같이 사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면 동지가 되지요. 이념이 같으면 동지라고 그러지요. 그냥 친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동지가 중요한 사회는 우리가 그런 사회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또 동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동창을 중요하게 느끼고 가정은 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발전되고 산업화, 초산업화 그리고 세계화되면서 처음 날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지금 미국이 총기 사건 때문에 지금 야단이지요. 왜 미국에서 젊은 아이들이 학교 같은 데 가서 난동을 부려서 수십 명을 생명을 희생시키게 합니까? 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입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18살까지는 이런 중무기는 못 살게 하고 21살 돼야 사게 한다. 그리고 중무기 중에 기관총 이렇게 전쟁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이런 무기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원칙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야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콧방귀밖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권총이나 총이나 AR-15 같은 거는 백방을 그냥 방아쇠만 땡기면 나가게 돼 있어요. 백발까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를 못 팔게 한다. 그런데 그런 무기 가지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못 팔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사람 안 죽일 거냐?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무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미국엔 지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지금 연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이 붕괴하기 때문에 인간이 종속권을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폭행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무기를 제거시켜 가지고 범죄가 해소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 우리끼리라서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 죽이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게. 그게 교육에 있고 가정교육을 포함해서 사회 교육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지.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따라서 살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아무튼 더불어 같이 사는데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 종교기관이 중요하고 문화 조직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사람이 견해가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통일된 조국은 사람 만드는 사회, 사람 만드는 교육이 있고 사람 만드는 사회단체가 있게 되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중요한 것 같죠?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자유, 한국에서 오늘 닮으려고 하는 이 정권에서 하는 자유는 선거 자유, 투표 자유, 이런 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 총을 내가 구입해서 내 거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자유가 그런 정치 이념적으로 서구 이념에서 하는 것처럼 자유를 그렇게 정의를 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유를 모르고 자유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과 서구입니다. 자유는 뭐냐? 그 학문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따져보면은 자유는, 자유권이라는 것은 선택권입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 내한테는 자유가 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는 노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기 주인이 모든 걸 결정해 주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권이 곧 자유권이다. 이렇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을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선택권이다. 선택권이라고 해놓으면은 자유라는 게 무슨 선거할 수 있다, 투표를 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선택을 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정치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걸 옵션, 그 초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도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이념도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사회단체도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이익운동도 여러 개 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자유를 향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놓고는 자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전체적인 국가에서는 선택을 주지 않고 선택해서 주면은 그거는 국민들을 노예 취급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를 향유하게 해야지 내가 결정한 걸 국민한테 주어서 그대로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정하는데 여러 단계에서 또 자유가 없는 건 아니고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조선노동당 얘기를 할 때 제가 또 얘기하지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선택권이고 선택권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진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자유가 있습니까? 미국의 자유는 투표하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두 개뿐입니다. 이 당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 마른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두 개를 딱 주거든. 이거 안 마시면 저거 마셔야지. 그 다른 방법 없어요. 마셔야 돼요. 선택이 없습니다. 미국에. 살려고 하는데 선택권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선택권도 없고 이념적인 선택권도 없습니다. 당 이름은 다른 거 있지요. 그거 다 똑같이 당은 대통령 당선대가 청와대에 앉아있는 당이고 다른 당은 그걸 못한 당이지 이념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런 의미에서는 불란서의 민주주의 프렌치 데모크라시보다는 훨씬 뒤떨어졌습니다. 일본 것보다도 뒤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양당이 있죠. 항상 양당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진보당, 자유당, 이런 여러 가지 정당들이 이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선택하는데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미국에는 양당뿐인데 제3당이 나오면은 거기에 표를 찍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양당 제도가 생기고 유지되는 유일한 이유가 소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는 것이 미국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상원은 또 더 문제가 크고 그건 제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기 때문에 이 두 당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뽑힐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당 아니면은 제3당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양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주의가 졸렬한 나라입니다. 그 대한민국 지금 윤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선망하고 미국을 따라오려고 하는데 양당만은 안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고 다 전당뿐만 아니고 문화, 사회, 이념적인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통일 정부가 되면은 이 선택권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유에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를 위해서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 소극적인 게 뭐냐면은 간섭을 안 하고 그냥 맡겨두는 것, 그런 것이 소극적. 정부에서 간섭을 안 하고 개인 생활에 침투를 하지 안 하고 그러면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Freedom from government constraints, government의 간섭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에서 전부 소극적인 자유로 20세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극적인 자유가 국가가 관여하지 아니한 것을 자유라고 본 것이 서구의 정치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보아서 보니까 정부가 관여를 안 해가지고는 자유라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것은 비싸다고. 자유를 향유하고 자유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돈 없이 물건을 자유롭게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싶어 하면 돈 없으면 시장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돈이 있을 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를 그 소극적인 자유가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정부 간섭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유를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그게 없으면 자유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해야죠.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회가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사회를 알아야 돼요. 이 당은 어떤 당이고 이 정치가는 어떤 사람이고 이거 다 알아요. 제가 정치학을 하지만은 선거 때마다 골치 아파 죽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거짓말만 해요. 전부 거짓말만 하니까 누가 옳은 말을 하며 누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내가 정치학 박사로 대학 교수인데도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가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적극적인 자유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고 그런 맥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미국에 자유가 없다 얘기해 박한식 교수가 그러더라. 얘기해 보세요. 내가 비난 되게 받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자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넷째로 인권주의 평등권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자유와 평등이 중요하고 미국 헌법에도 자유와 평등 항상 두 단어를 같이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평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평등 없으면 자유의 의미가 없고 자유가 없으면 평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평등하지 않는 사회는 자유를 향유할 수 없고 자유가 없으면 평등이 의미가 없습니다. 평등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평등을 결정해야 되느냐? 사람 수에 따라서 쌀을 배급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배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광부 일을 해야 되고 이럴 사람은 식량을 많이 줘야지요. 연세가 많고 학교에 소학교 선생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적게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배급을 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그냥 머리수에 따라서 같이 나눈 게 평등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평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나눈다. 머리수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나눈다. 저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만들 때 필요에 의해서 배급시키자 하는 것이 칼 막스의 원천적으로 그분이 생각한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뿐입니까? 요새는 필요에 의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본주의에서 필요하면 쌀을 갖고 싶으면 어디 갑니까? 시장 가지 않습니까? 시장 가서 얼마 주고 사느냐 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값을 주고 내가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이제 시장 경제고 필요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고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고 그 다음에 셋째로 중요한 것이 능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많이 가지라. 이제 그게 이제 능력에 의해서 배당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능력 있게 활동 열심히 해서 하면은 배당을 많이 받아야죠. 능력에 의해서 분배하는 것이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상당히 이론적으로 지금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그 일이 중요성에 따라서 배급을 해야 된다 이거요. 중요성. 그 일이 무엇이 중요하냐. 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기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국가의 세금도 많이 내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평등 분배의 정의가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요. 또 정당이라 조선노동당에서 자
아주 열심히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컨대 그 원자로를 만드는데 공헌을 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과학자들. 이건 그 중요성이 굉장히 하지요. 그 나라에서. 그럴 때는 그 중요성이 비추어서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됩니다. 그게 전혀 안 된 이론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없이 그냥 평등이라는 말은 쓰는데 우리말은 그게 무슨 말인지 equitable distribution.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분배의 정의가 만들어지죠. 그걸 우리가 알으면은 머리가 터지게 서로 싸우게 됩니다. 무엇이 더 바람직한 분배의 방법이다. 분배의 원칙이다. 그걸 우리 통일정부에서 틀림없이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머릿속이 싫어가지고 안 하죠. 통일이라는 게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머리가 많이 쓰입니다. 머리 쓰이면은 한 가지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대머리가 된다고. 머리 많이 써보세요. 다 대머리 됩니다.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평등이라는 게 있는데, 평등이라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데, 어떤 종류의 평등이라는 건 복잡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종류든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 평등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다. 평등은 더 사회적인 개념이고 자유는 더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이 아니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등은 사회주의 개념이고 자유는 자본주의 개념 혹은 민주주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소화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권을 저 이외에는 아무도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후진국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에 살지만은 후진국 사람이에요. 무슨 권한이냐?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라권이라. 그 주권이라고 그러던가 그 문자는 모르겠어요. 내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왜 그런 생각이 이 후진국에서 온 사람이 생각하게 됐느냐? 나라 없는 내 조국을 경험했고 내가 또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라 없이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나라 없이 살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태인들 보세요. 유태인들한테 나라권 물어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나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권 때문에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나라권을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권을 향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권을 향유 못하면 다른 인권도 다 침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경험했고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나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미국 사람은 유럽 사람들도 대부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 없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역사가 나라 없는
상황에 대해서 투쟁해온 것이 우리 역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나라권을 꼭 중요한 인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권이라는 건 뭐냐? 주권이거든. 주권이라는 거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권한이 주권 아닙니까? 해외에 우리가 800만, 750만 이래 살고 있죠. 그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나라가 없습니다.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신세를 계속 유지하자 하는 것이 잘못된 정권의 정책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나라 없이 살아라. 우리 과거 나라 없이 다 살아봤는데 그대로 해라. 일본 치하에 사는 것처럼 그대로 살자. 이제 미국 치하까지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현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싶고 우리가 절대 그거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또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 이념을 감안할 때 절대 우리가 나라 없는 이 정부나 정책은 받을 수가 없다.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통일정부의 5권 통일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볼 때 남과 북이 어떻게 해왔느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 5가지를 그걸 이제 이 다음에 제가 강의 하나 더 할 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남과 북이 다른 체제로 발전됐는데 이걸 서로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최종적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강의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이 5권을 제가 볼 때는 우리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구나 필요하죠. 이 세계가 필요한 것이 이 5권입니다. 5권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세계가 발전 잘 되어 있는가? 생존권이 잘 되어 있습니까? 식량 같은 게 어떻습니까? 식량 같은 게 지금 요새는 진짜 자급자족으로 식량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카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많이 생산해가 그런데 문제가 식량이 무기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식량이 없으면은 식량을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면은 주권 행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무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식량 무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식량 무기. 그래서 세계적으로 봐서 큰 덩어리로 봐서는 굉장히 발전됐다고 보여지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식량난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됐는데 다 갈라먹습니까? 어때? 이걸 이념적으로 자기를 따라오는 나라들한테는 젤끔젤끔 주고 이게 미국의 정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량이 무기화됐다는 그 아주 오히려 더 화학 무기나 생화학 무기나 이거보다도 더 악랄한 것이 식량 무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 규탄을 해야 됩니다. 그 규탄의 대상이 미국이라도 좋고 카나다도 좋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중국도 좋고 그 식량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북에 지금 식량이 어렵다고 그러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많은 식량이 수입되는 것을 수입이 되든가 원조가 되든가 간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고구려 발해 그 우리 땅일 때 동북 삼성 지금 요령성, 흑룡강성, 길림성 이게 우리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가서 농사를 다 벼농사를 지었죠. 거기 사람 벼농사 짓는 거 배워가지고 그게 전 벼농사 짓습니다. 벼농사 지어가지고는 조선으로 내보냅니다. 알죠, 제가 거기서 났는데 어릴 때 살고 알죠, 그렇죠. 근데 그건 통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식량은 세계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모든 세계의 인민들이 시민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생산하는데 공유를 해야죠. 우리가 보던 모든 물건이나 모든 기회나 모든 서비스나 다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유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유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 나가서 팔아먹어야 되고 경쟁에 의해서 돈 많이 받고 팔아먹어야 돼요. 사유할 수 없는 것은 공동 소유로서 국가나 사회 전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쭉 생각하던 겁니다. 공유할 수 없는 것. 그걸 영어로서는 public goods라고 그러죠. 공공 자산인가? private goods이 아니고 public goods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공기 있죠. 지구, 기온, 자연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소모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남는 거예요. 사람은 나왔다가 100년 있다가 죽고 하지만은 그냥 남는 거예요. 공기가 어디 내가 숨 안 쉬고 죽었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집니까? 이거는 이 모든 인류가 자손만대로 공유하는 것이 퍼블릭 굿입니다. 퍼블릭 굿은 그래서 공유를 해야지 사유를 해서 시장에 갖다 시장 상품화 시키면은 거기는 부정이 일어나고 자 사유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지금 사유할까 말까 하는 게 뭡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시큐리티라는 거는 퍼블릭 굿입니다. 내가 건강이 나쁘니까 미국 군인이 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미국 군인은 와서 나를 도와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군인은 미국의 퍼블릭 굿을 프로텍트 해주는 프로모트하는 그러한 조직이 군인입니다. 그래 군인이 해야 되는 걸 사유화를 시키면은 돈을 많이 주지요. 누가 돈을 줍니까? 갚습니까?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 돈 나오는 것입니다. 퍼블릭 굿을 매니저하는 정부는 국방비를 위시해서 모든 것이 세금에서 나옵니다. 세금에서 나오니까 이 정치가들이 혹은 장군들이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지요. 마음대로 쓰면서 또 그게 부정부패가 얼마든지 나타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가 지금 퍼블릭 굿을 관리를 못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다 사유화에 말려들어서 그렇습니다. 군산복합체가 그렇습니다. 군은 공공소유고 산업은 지금 자본주의에서 얘기인데 미국 같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하고 공유하고 갖다 붙여가 복합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는 공유는 돈은 국민 거니까 얼마든지 부르는 게 값이고 그 돈 나오면은 사업하는 사람 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그 정치 라비도 하고 뭐 그렇죠. 그 정치학을 해보세요. 더럽게 짝이 없습니다.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정부를 만들 때는 공정한 거는 공정하게 해야 돼. 공정은 공유해야 되는 것은 공유시켜야 됩니다. 사유할 것은 철저하게 사유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절대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걸 서로 침범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군산복합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 미국의 디펜스 버젯 방위 예산 보십시오. 세계 그다음 9나라를 다 보탠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왜 많이 쓰느냐? 마음대로 써요. 거수기처럼 해가 마음대로 지금 쓰는데 왜냐?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죠.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이 근본적으로 잘못 것이 사유재산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공유 세금 돈을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지가 뭐 잘났다고 나가서 뭐 트릴리언 달러스를 뭐 우리가 써야 된다. 여기서 저기 써야 된다. 그럽니까?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래서 우리 정부가 생기면은 요걸 분명하게 해가지고 사회주의는 공유 자산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견해와 정책은 사유재산에 국한시켜야 된다. 저 마음속에는 분명합니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혼선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공유할 것을 사유재산 한 거는 그건 또 돌려줘야 되고 그 제자리를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그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어야지. 쌀은 뭐 시장에서 사든가 배급을 받든가 하면 되지. 그거 해야죠. 그러한 상식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남북 문제입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복잡하게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손들어 뿝니다. 간단하게 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면은 상식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생각하지 않은 지금 윤 정권 같은 거는 그대로 두라. 통일해봐야 지금 다른 정권도 더 능력 있는 지혜로운 정권들도 못했는데 그 합의만 하고 성명만 발표하고 못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한다고. 그러니까 못하는데 마침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한다고 그런 게 다행이지. 자기가 한다고 그랬으면 하나도 못하고 쫓겨나가야 돼요.
우리는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통일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 그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민중, 인민, 이런 사람들이 인민이라는 건 지식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키. 민중은 더 말할 수도 의식 수준은 높지만 지식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해야 됩니다. 통일운동의 혁신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대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온 것이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운동이 4.19도 제가 거기에 들어갔지만은 그 4.19도 민중운동입니다. 3.1운동도 민중운동이고. 그리고 민중운동이라는 게 정치적인 중요한 운동, 민중운동에서 대한민국이나 북에서는 인민들 또 그 전에서 국민들이 나라 사람들이 여자들이 더구나 여자들이 앞치마에 돌을 날라가지고 남편 갖다 주면 남편이 그걸 가지고 전국 놈들한테 던지고 그 고려할 다 그랬어요. 그러한 정신으로 국민과 인민, 민중 에 의해서 통일 운동이 진전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2달 더 하면은 내가 상당히 치밀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